김어준의 뉴스 공장. 그만 좀 해야죠. 적어도 보수 정당이면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대한민국 보수가 죽었다고 하는지 좀 그렇게 반성 좀 하라고. 당신은 보수 정당 2번 죽이는 거야. 야, 이거. 야, 학생들 너 일로 와봐. 야, 드디어 네가 어떻게 네 입으로 보수를 입에 올려, 이 자식아. 네, 방금 고성과 개성을 지른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핫해 나왔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홀에서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관련해가지고 이제 보이콧하면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고성을 지르셨어요? 예. 고성보다는 개성이 가까웠어요. 제가 좀 목청이 약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불후의 명곡 나오라고 섭외를 받아가지고 그 목청을 좀 뚫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정청래. 한마디만 하면 본회의장 전체가 쩌렁쩌렁 울려요. 그리고 조원진 이런 사람들. 근데 저는 이제 목청이 하이피치죠, 게다가. 예, 굉장히 하이피치죠. 목청이 약해가지고 한마디도 잘 안 들려가지고. 연습을 하셨구나. 거기서는 마이크를 못 쓰기 때문에 연습을 한 건 아니고 그러던 차에 어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세게 이야기했는데도 크게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런다면은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발성 전화를 하면서 전문가 도움을 받았겠죠? 그 전문가를 좀 소개받아 보시죠. 안철수 대표한테 물어봐야겠군요. 근데 안철수 대표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던데. 어쨌든 본인 입으로 왜 그렇게 개성을 지렸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화가 많이 났죠. 어쨌든 국회 보이콧 출발 MBC 문제지만 핵실험이 났잖아요. 뭐 수소탄이잖아요. 그러면은 접고 국회 들어와야죠. 더군다나 보수니까. 보수 정당이 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정당이 딱 보니까 저거는 내가 가짜 보수, 저 한국당은 가짜 보수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판단하셨고. 이걸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또 한 100명 정도가 우르르 둘러싸고. 갔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저게 장면이 일부가 안 나왔는데. 올라가면서 한번 샤우팅을 했고. 이제 문으로 들어가려면 사람들 뚫고 가야 돼요. 그렇죠. 한가운데로 들어야 되더라고. 뚫고 가야 되는데 뒤에서 또 막 뭐라 하는 거야. 또 열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또 이제 한 번 더 한계를 찍힌 것 같네요. 보수 정당이면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야지. 보수가 왜 죽었어? 당신 때문이야. 뭐 이런 멘트를 하셨고. 그렇죠. 저건 완전히 안보 지킴이 보수가 아니라 안보팔이 보수였다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대해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잠깐 끝에 들려드렸지만, 정진석 의원이, 하태경 네가 무슨 보수를 말하냐. 그 뒤에 더 심한 멘트들도 있어요. 저희가 정확하게 안 들려서 거기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내용은 죽여버릴 거야. 하태경 의원에 대고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잡혔어요. 끝나고 나서 왔던가요? 죽여버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국민들은 이제 이렇게 싸우는 게 당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당에 있을 때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안 됐습니까? 보도가 안 됐지. 왜냐하면 이제 내부 의총할 때 우리끼리 의총할 때 이제 정진석 대표는 그때 이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도 공격수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친박 이제 돌격대 몇 분들이 있었죠. 이제 그분들 누구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죠. 이 자리였으면 그렇고 하여튼 한 사람만 얘기해 주세요. 친박 돌격대 LC, KC 이런 분들. LCK? 최경환 의원이요? PC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공격들이 예를 들면 있었고. 인신공격은 어떻게 합니까? 인신공격은 너 헤어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그건 아니고 뭐 네. 보수면 약간 선수도 존중하고 나이도 존중하고 하는데 그냥 의계를 중요시 여기죠, 뭐 보통은. 막 욕설을 한다든지 네. 예. 욕설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욕설의 수준이라는 게 어떤 수준? 정말 육두문자입니까? 뭐 반말이죠. 반말이고 뭐 아주 쌍욕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누가 듣더라도 까불지 마, 뭐 이런 수준의. 그렇죠. 예의가 네. 없는 네, 예의가 까불지 없는 마. 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 어제도 안에서 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고 했으니까요. 그 안에서 뭐 그런 이제 충돌이 네. 다반사였다. 있었고 그 결과로 이제 박근혜 탄핵뿐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내부에 사실상 한당이라고 보기 힘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으로 분리돼 나왔다는 겁니다. 안보 위기에 국회 보이콧을 하는 건 보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의원님이 하시고 정지성 의원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안보를 얘기하냐. 뭐 이렇게 공방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옆에서는 배신자 꺼져라 쓰레기 그리고 뭐 방송에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이미 방송을 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랄하네. 까지 다양한 욕을 드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을 하고 나서도 욕설을 잘 드시지만 하지만 저희 방송 문자로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욕설을 동료 의원들에게. 정치에서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싸울 때 코피 먼저 나오면 지는 거잖아요. 싸울 때 욕 먼저 나오면 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면서 코피 먼저 나오면 지는 건데 욕이 먼저 나오면 나오는 쪽이 지는 거예요? 그래요? 진 거죠. 저런 쌍욕이 먼저 나오면 우리 온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는 들어가면서 쾌재에 미소를 지으면서 성공했다. 이겼다. 네, 도발에 성공했다. 네. 가짜 보수라는 걸 제가 폭로했다. 욕성애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옵니다. 욕 페티시 아니야 이런. 예. 이게 온라인으로 부족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워낙 많이 먹으면 이게 이제 국민의 사실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소설이 태백산맥인데 그 안에 보면 욕 정말 찰지잖아요. 욕도 잘하면은 정들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잖아요. 그것도 재능입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나오는 욕은 좀 정떨어지게 하는 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좀 분리합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인간적으로 저한테 문자 폭탄으로 오는 욕들을 다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이건 잘하라. 정치인들은 그게 참 잘 돼요.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연예인들한테 좀 컨설팅을 해주고 싶어요. 연예인들은 그걸 들으면 못 견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정치인이 약간 준 연예인이거든요. 연예인까지 못 간 연예인적인 요인이 있죠. 조금 있잖아요.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고. 국민을 상대로 하니까. 근데 아무튼 욕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예인보다 정치인이 탁월하다. 이걸 극복하는, 소화하는. 그 중에서도 나는 더 탁월하다. 이거는 이제 살해 협박을 여러 번 받아보면 욕 정도야 감사할 따름이죠. 아니 그게 이제 일반 청취자나 유권자가 아니라 동료 의원으로부터 또 한때 원내대표였던 분으로부터 죽여버릴 거야. 이게 잡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죽여버릴라. 이제 그 부분을 시리어스하게 듣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실언을 하신 거죠. 오늘 칭찬 문자가 이렇게 많이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은 슬퍼 보여. 오늘은 잘했어. 오늘은 더 치열하게 싸워줘. 주먹질은 왜 안 했니? 욕하다가 정된다는 말이 이 말이 아니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자유한국당에 지금 소위 바른정당으로 오지 않고 있는 분들 중에 다수가 진짜 보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 그렇죠. 계획된 건 아니고 그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올라갈 때 보니까 또 국회 보이콧하면 그냥 조용히 있든지 와서 보이콧한다고 지금 핵무기 때문에 전 세계 걱정하고 온 나라 걱정하는 판에 아무튼 열이 팍 받더라고요. 그래서 급발진 어제 좀 한 건데요. 그러면은 체포영장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런 장애투쟁 선언을 했는데 보이콧하면서
그런데 바른정당은 여기 동참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뭡니까? 일단 핵실험 국면에서 국회 보이콧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진짜 보수를 표방하는 안보를 최상의 가치로 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법치주의 면이 있었어요. 어쨌든 체포영장 발부한 거는 판사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경찰이 이제 소환했는데 안 오고 그러니까 검찰 그렇죠. 지휘 받아가지고 검찰에서 법원에 요청하고 법원은 뭡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냥 발부해버린 거죠. 그죠. 판사가 발부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싸우는 거는 사법부랑 싸우는 것이고 법치주의랑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보수의 두 기둥이 안보와 법치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장 발부했다는 그걸로 그 명분으로 어떻게 싸우냐. 구속영장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지. 예를 들어 경찰이 MBC를 쳐들어갔다든지 네. 뭐 현장 구속을 했다든지 그게 아니라 출두하라는 거예요. 출두하라. 네. 그러면 김장겸 입장에서도 자기가 출두해가지고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면도 있는 거예요. 출두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체포영장이 좀 단어가 좀 무서운데 불렀는데 안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발부해 놓으면 보통 옵니다, 그냥. 출두하면 구속도 안 돼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조사를 하는 거죠. 아무 상관없고. 근데 그런 이제 단어 뉘앙스가 세서 체포영장 뉘앙스 힘을 얻은 그렇죠. 것도 있죠. 예.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제3당 주기이다. 이게 3당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예. 왜냐하면 이게 그 거대 여야의 적대적 공조할 수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이슈를 다 몰아가지고. MBC 내부 문제 지금 그 여당 쪽이나 여당 지지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MBC 내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최근에 MBC 기자들 이야기 듣고 그동안 저런 일이 있었구나. 네. 먹고 살기 바쁜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실제 잘 몰라요. 예. 그런데 갑자기 방송사 사장을 체포해?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지역구 가서 우리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하고 소주 한잔 했어요. 라이온스 클럽 회원이십니까? 아니 친해요. 우리 해운대. 그냥 친하시곤 하고. 하는데 다들 그 정도 경제적 형편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명예 회원인데요. 예. 다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속 내용은 모르니까 왜 방송사 사장을 체포해? 권력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친 거예요. 예. 그래서 MBC 문제 해결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차분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러니까 지금 MBC 내부는 들끓고 있어요. 저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뒤엎고 싶은 마음이 지금 화라산이 막 터지듯이.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그 점을 좀 감안하시고 차분히 접근해서 해야 안 그러면 저 MBC 사장 순교자 만들어줘서 보수의 영웅 만들어준다 지금. 그렇게 되길 본인 스스로도 원하는 게 아닌가. 유도하고 있는 면도 있죠. 예, 자유한국당도 그걸 이용하려는 친구도 있고. 근데 그게 왜 3당주의죠?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그런 사인으로 국민들한테 선동할 수 있고. 그러면 딱 핵실험 때문에 지금 막힌 거예요. 북한이 그 자유한국당의 기도를 분쇄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정당 안 보이게 그렇죠. 중간 정당 안 보이고 적대적 대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중간 목소리 합리적 목소리는 사그라들고 그런 정치 효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싸움을 말리는 게 우리 필요한 것이고 안보를 중요시하는 보수, 정통 보수, 적자 보수의 입장에서 맞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의도가 있는 게 보이니까 그걸 막아야도 되고,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제 잘 됐다 그냥 확 박아버리자. 그래야 진짜 보수, 가짜 보수 논쟁으로 가는 게 우리 정치 건강해지는. 프레임 전환도 필요하셨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는데 순식간에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했다고 지금 포장하고 계시고. 아니, 평소에 항상 저기를 좀 없애버려야겠다. 가짜 보수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 차이, 그리고 그 차이는 극복할 수 없고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몰락하고 바른정당으로, 보수 주도권이 넘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계신데. 근데 최근에 거꾸로 소위 그런 바른정당이 바로 서야 된다, 먼저. 자강론자의 대표가 주자격이 사실은 이혜원 대표와 의원님 아닙니까? 의원님인데,
지금 이혜원 대표가 곤란한 처지에 처했어요. 대표적인 자강론자인데 그리고 당대표까지 됐고 지금 사건에 연루돼서 곧 아마도 본인이 발표하겠지만 사퇴하는 분위기인 건 맞죠? 그래서 참 죄송해요. 어쨌든 우리 당 대표가 이런 정말 부끄러운 일에 연루돼가지고 언론을 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바른정당의 어떤 기치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도 참 미안해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 하태경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보수로 나아가는 쌍두마차였죠. 특히 이혜원 대표하고. 네, 대표적인 자강론자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래서 제가 넘버 1, 넘버 2가 너무 친하다. 네. 그래서 혁신으로 갈 수 있는 제 입장에서는 든든한 보호막이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두 분이 주장은 한마디로 지금 자유한국당과 통합이 말이 되느냐. 낡은 보수는 반드시 청산해야 되고 저기랑 손잡는 것은 보수의 몰락이고 그리고 우리가 극으로 가면 안 된다. 중앙대로로 나아가서 우리 젊은 층 특히 지금 바른정당은 젊은 층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20대 층이 있습니다. 20, 30대.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주장했는데 유승민 후보가 뉴스공장에 바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20대를 공략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절대 안 하시더라고. 저는 정말 이 20, 30대가 우리 희망이라고 보고 실제로 20대들이 저한테 그래요. 한국당 가지 마세요. 저는 그동안 제가 보수라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새로운 보수층이 분명히 20대에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새로운 흐름을 새로운 보수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어쨌든 이혜원 대표가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그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분들이 이혜원 대표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이었고 최고위원이 그렇습니다. 넘버 2로 되셨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넘버 1, 2가 공이 그런 주장을 하고 바른정당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혜원 대표가 이제 어쨌든 검찰이 결론을 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법원이 결론을 내겠습니다만은 이게 연루되고 나면 힘이 확 빠지고 사퇴론도 나오고 실제로 사퇴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미를 좀 주었습니다. 많은 어쨌든 사퇴한 수순이 이혜원 대표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면 상황 반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다면은 힘들지 않겠냐.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모든 사건엔 정치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혜원 대표 자강론자가 이렇게 된 것은 누가 가장 좋아하겠냐. 결과적으로. 낡은 보수가 가장 좋아할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제일 좋아할 일이다. 그래서 좀 너무 저 개인적으로도 우울하고 힘들고 어쨌든 이거 잘 극복해야 되지만 우리 새로운 보수로 가려는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인 건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결과적으로 좋아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그리고 바른당 일부에서도 나오는 통합론 여러 가지 형태 통합론의 큰 걸림돌이 이혜원 대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 걸림돌이 제거되는 정치적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원투는 원하지 않았던.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제가 볼 때는 보수 폭망의 길인데 한국당하고 무원칙하게 합당하는 그런 흐름이 내부적으로 강화된 면이 있죠. 그렇죠. 면이 있죠. 강화됐죠, 분명히. 틀림없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됐죠. 원투가 반대하던 것에 일단 원 대표가 날아가는 국면이고 그다음은 하태경 의원 아닙니까? 이제 날아갈 그래서 아마 저희 당에서는 다음에 누가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거냐.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면 아무래도 제일 지금 박수를 많이 받는 비대위원장은 유승민입니다. 그리고 물론 김무성 대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당 세력관계 구조상.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유승민 대표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은 유승민 대표도 자강론자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행 체제로 오래 가게 되면 대행 체제가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가게 됩니다. 원내대표 대행 체제 그분도 자강론보다는 통합론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 다 알고 있듯이 저희 당 내부의 대표적인 보수 통합론자죠. 그러면은 이제 자유한국당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방 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갈 때 다시 통합할 때 설들은 많잖아요. 자유한국당 일부 나오고 바른정당 일부 나오고 국민의당 일부 나오고 이런 설도 있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치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합치는 설도 있고 예. 많은 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른정당의 두 분은 국민의당과는 일부 연대나 그래서 정치적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저 상태인데 자유한국당하고 둘이만 합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당의 보수 통합론자, 한국당 합당론자죠. 고민은 합당의 명분을 자유한국당이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합당의 명분은 합당론자, 이제 보수 통합론자 입장에서는 박근혜와 친박 팔적의 출당입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은 이미 당을 나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탈당시킨다고 하잖아요. 그 출당시키고 이제 출당 박근혜 출당만으로는 안 되고 친박 의원 지금 6명이 남아 있습니다, 당내에. 그 6명을 출당을 시켜야 되는데 한 명도 출당을 못 시킬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합당을 하고 싶어도 합당의 명분이 없다. 명분 없는 거를 뭐 무작정 하게 되면 사실 제2철새가 되거든요, 지난번처럼. 그러면 자기들만 제3철새가 등장하는 거죠, 그럼. 예, 자기들만 아직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한국당 합당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명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꼼수 명분을 만든다. 이러면 또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다 아는데. 그러니까 쉽게 못하고 미리부터 진작부터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가 누군가의 기획이든 혹은 기획이 아니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큰 걸림돌 하나가 제거되는 양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태경 의원한테 오지 않을까요? 하태경 의원 뭐 없어요? 그 다음 타겟은 저죠. 타겟은 전데. 뭐 없습니까? 저를 잘못 건드리다가 댐탱으로 당하기 때문에. 네. 쉽게 못 건드릴 겁니다. 가드를 올리고 있는 상태세요? 뭐 어제 보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고함으로 해결될 수 없는 뭐 이상한 서류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면 또 우리 다시 또 바꿔야 되는데.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혜원 의원에 대해서 실망했다 혹은 뭐 바른정당에 실망했다는 공세도 있긴 한데 당연히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실제 실망할 일이 벌어졌는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정치적 효과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뭐 좋아 죽을 겁니다. 이제 하태만 날리면은 끝이다. 네. 바른정당의 자국론자는 지금 죽고 있고, 이렇게 가면 이제 합당의 큰 걸림돌, 그러니까 대중 정서나 또는 정치적 지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중요한 걸림돌 하나는 제거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슬프고, 그래서 저는, 이혜원 대표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간 말미를 준 거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대표로서 말미를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건 본인이고. 본인밖에 없죠. 본인이 국민을 설득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호통을 치시고,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 타겟이 되신 하태경 의원 얼마나 버티실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 혹시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 다른 얘기만 했는데. 딴 거보다 제가 요즘 트럼프 욕을 좀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보수가 반미할 때다. 네. 보수가 반미할 때다? 네. 많이 나가시잖아요, 오늘. 예. 네, 트럼프는 한미동맹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미국 대통령 우리가 까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반트럼프죠. 반미가 아니라.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핵실험하는데 한미 FTA 폐기하는 그런 개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북한 인권 특사 안 뽑겠대요. 그거는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북한 인권 거론하는 건데, 특사 안 뽑겠다는 건 무장 해제하는 거죠.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요까지. 네. 보수가 반미해야 된다. 굉장히 인상적인 멘트였습니다. 자, 더더욱이 제거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미국까지 저기 하나 생겼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체 발굴, 과즙 폭통, 김어준입니다.
사용대연구소. 네. 요즘 조금씩 가입자가 그래도 올라가고 있죠. 네네. 네. 그거 봐요. 사실은 통계를 확인하지 않고 와서 그냥 그렇게 대답했는데. 방송을 안 하면 떨어지고 방송을 하면 다시 올라가고. 안 하시는 동안은 가입자가. 확실한 건 제가 어디 강연을 나가면 방송 들었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당연한 겁니다. 네. 방송 안 하시면 가입자 0 아닙니까? 입증되는 거고. 자, 우리가 쭉 다뤄왔던 주제가 갑자기 또 튀어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실험하는 날 하필이면 한미 FTA 폐기를 얘기해가지고 네. 네. 미국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왜 이거 군사적인 안보 사안과 이 통상 문제를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죠. 통상 문제를 제기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왜 이 점에서 거꾸로 통상의 협상력도 떨어뜨리고 욕도 먹느냐. 지금 동맹이 중요한데 이런 얘기 할 때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뭐 우연의 일치이긴 한데 물론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심각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거꾸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랬을까 싶긴 한데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은 계산이 자기 지지층 결집에 필요한 일은 다 해요. 이때까지 그래왔죠. 예, 어떻게 그게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따져보자면 우리나라 정말로 안 하려고 했던 게 사드 도입이었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5년간 이렇게 3년간 유지시켰다가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게 북한이 위기를 조장하니까 한미동맹 강화차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지금 모양새는 그렇게 떴습니다. 예,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요구 들어줘야 된다 그럴 때 폐기 얘기를 하면 예, 한미 FTA가 그들이 얘기하는 재협상에서 더 많은 얘기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거꾸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니까 한국 쪽에서 한미동맹에 목매달 타니 요 기회에 그럼 우리가 니네 지켜줄 테니까 그러면 이 통상 문제는 우리 말대로 해. 예. 이런 발상을 자기 혼자 한 게 아닌가. 근데 오산인 것 같아. 좀 전에 하트경 의원 반응을 보면. 네. 정반대. 트럼프를 막 비판하는 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오산. 장사꾼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는 원래 이익만 되면 입장을 확 바꾸잖아요. 근데 이게 국가를 상대하면 국가는 이익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훨씬 더 중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그 한미 FTA 폐기한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폐기하면 우리나라 산업이 얼마나 손해인가 이런 막 통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그게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로 지금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얼마나 손해인데 니네가.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통계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더 손해다 이런 통계도 나오는데 사실은 미국이 더 손해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무역만 본다면 한국의 관세가 3배였거든요. 7.5% 평균, 미국이 2.5%니까 둘 다 0으로 만들면 미국이 더 이익을 많이 보죠. 근데 그걸 갖다 다시 원위치로 돌리면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또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FTA가 폐기가 되면 굉장히 우리 산업이 특히 뭐 자동차나 철강 피해가 많을 거다라는 얘기가 안에서 이렇게 자꾸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럼 미국이 요구하는 건 들어줘야 된다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그건 굉장히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을 합의 못했거든요. 김현정 본부장에 가서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은 과연 미국이 손해를 본 건지 그게 여러 가지 미시적 거시적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그게 한미 FTA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양쪽이. 그리고 미국이 그런 주장하면 미국이 본인들의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그럼 공동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결렬이 된 거고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작을 상당히 잘한 면이 있는데 미국에서 대통령 사안이 왔을 때 뉴욕에서 하자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제안했으면 상대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구죠? 라이트하이저가 기분이 나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영상 비디오를 보냈고 그다음 결렬 사실상 했던 결렬. 예, 그 잘한 겁니다. 결렬 이런 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이제 불만이어서 이 폐기 얘기를 꺼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한미 정상회담 때 대본에도 없던 합의가 되지도 않았던 FTA를 꺼냈고 밀어붙이고 싶은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이제 저소득층 그다음에 저학력 백인 남성 아닙니까? 특히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철강 자동차 쪽 그렇죠. 그 노동자들이거든요. 거기다 가가지고 이제 FTA 때문에 당신들이 일자리 잃었다고 표를 많이 얻었는데
그러면 이제 FTA 폐기하겠다고 말을 해야 되고 그래야 다시 그쪽 지금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태롭거든요. 지지 기반을. 이명박 정부 초기 같아요. 바로 저기 탄핵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너무 초기니까 진전은 안 되고 있지만 하여튼 바로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되는데 그런 용도로 이 FTA를 강하게 써먹고 싶은데 진척은 안 되니까 더 세게 친 거죠. 이제 아예 폐기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네. 복귀해 보면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왔는데 밖에 나가 재협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네. 우리 방송을 한 게 재협상 같은 거 없다. 한미 FTA에. 네. 그러니까 개정에 관한 12.2조가 있다. 그 원래 있다 조항이. 예, 그리고 네. 조항은 그냥 공동위원회 만드는 거고 결국은 요구하면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나서 그러면 뭘 개정할 건지 의제를 갖다가 선정하고 합의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협상을 하게 되는 건데 결렬된 거거든요, 사실상. 일정도 안 나왔어요. 예. 주제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기가 성과를 얻은 것처럼 재협상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한미 FTA 의거에서 해보니까 네. 사실은 결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더 세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 안에서 큰일 났다 할 생각 필요가 없다. 노심초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실제 이 발언으로 미국 주류 언론들이 문매를 때렸어요. 물론 뭐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류 언론들은 대부분 아니 북핵 그 핵실험을 했는데 이날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동맹을 흔들리게 하는 보통 과거에 우리가 하던 얘기거든요. 동맹을 흔드는 얘기를 왜 대통령이 지금 해가지고 막 욕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짜 뉴스라 그러겠죠. 트럼프 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류 언론한테 맞고 그다음에는 이제 반박하는 건데. 그리고 뭐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상원 원래 이게 이 문제는 상원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하고 다른데. 네. 미국에서 통과된 건 비준이 된 거는 의회에서 비준이 된 거는 한미 FTA가 아니에요. 아하. 한미 FTA 이행 법률이에요. 관련 법률을 이행시키고. 예, 정부가 한미 FTA 기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행시키겠다 그러면 그 법률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 FTA 자체를 상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직접은 안 없는데 되는군요. 네. 물론 이제 문제가 되죠. 그 협상 과정에 계속 개입을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뭐 썩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얘기지만 근데 이제 여하튼 지금 던진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제 말은 뭐냐면 미국의 상원 공화당이 다수인데 현재 공화당 의원들도 지금 이 원래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게 보수잖아요. 이게 북이 터졌는데 지금 돈 얘기할 때냐라는 비판이 미국에서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바로 그 공화당 얘기인데 네. 한미 FTA 협정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본 데는 농산물이거든요. 농산물 관세 막 300% 이렇게 된 게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미국 농산물이 지금 3배 이상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농산물은 남보시 좀 그 다음에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를 밀어붙였던 게 공화당 의원들이거든요. 자기 지역구에 제기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만일에 그래서 폐기한다 그러면 이제 절대 반대할 의원들이 곳곳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생각처럼 한미 FTA 폐기는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고 이건 뭐 초기에 이제 딜의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이제 블러핑, 질른 거인 것 같은데, 지르는 타이밍이 운이 없는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 안 좋아서 역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폐기하는 게 가능하긴 하죠. 가능하죠. 예, 통보만 하면 됩니다. 반대 다 떠나가지고 예, 어느 일방이 통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통보하면 6개월 뒤에 자동 폐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보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통보하면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통보하면 이제 협상을 요구를 하고 이제 토론을 요구하게 돼 있고 네. 그 다음부터 다시 협상이 시작돼서 이 폐기하자고 한 쪽의 얘기를 들어주면 폐기가 안 되는 거지만 네. 만일에 그런 과정에서 결렬이 되면 그냥 폐기. 그러니까 내가 폐기를 요구하고 그 사이에 6개월 동안 협상하는데 애초에 그러니까 내가 주장한 요구를 안 들어주면 그쪽에서는 우리든 미국이든 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양쪽 모두 일방적으로 폐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뒤까지 이건 시한이 정해진 협상이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잘 협상이 진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폐기를 던져놓고 그다음에 6개월 동안 협상을 해서 뭔가 끝내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벼랑 끝 전술처럼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전략적 사고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러려면은 안에서 여러 가지 이 참모들하고 얘기를 하고 관련 부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틱 던져버렸기 때문에. 참모들이 또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자기가 무슨 생각이 났을 때 일단 때리고 정반대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며칠 있다가
이제 무마하는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과정을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리 갖다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뭐 사실 한미 정상회담 때도 40조 정도의 이 대미 수출 상품 구매액을 이제 재벌들 끌고 가서 했거든요. 네. 그런다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언제나 주면 땡큐, 삼성 땡큐 이러고 네. 그다음 다시 시작이거든요. 트럼프한테 선물을 주면 트럼프가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바보 같은 착각을 했어요. 예. 협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받을 거 받고 그다음부터 시작이거든요. 원래 이런 식으로 갑부가 된 사람들의 욕심은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부가 되는 거거든요. 세계적인. 주면 받은 것까지는 당연하고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게 갑부죠. 총수도 그랬으면 진짜 총수가 됐죠, 제가. 아, 진짜 총수 아니에요? 말만 총수가 아니라. 저는, 직원이 한 명일 때부터 총수였습니다. 직원이 저 혼자 한 명일 때부터. 여하간, 그래서 이제 이 폐기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정치적으로 보통 미국 대통령이 이런 걸 던지면 우리나라 보수는 납작 엎드린다든가 또는 뭐 미국의 보수가 밑에 받쳐준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미국의 공화당도 무슨 소리냐 하고 아까 뭐 하태경 의원처럼 우리 보수도 이게 무슨 얘기냐 갑자기 지금 핵 터졌는데 지금 돈 얘기를 시작하는 게 말이 되냐 기분이 나쁜 거죠. 네. 그래서 미리 뭐 지리짐작하고 미국이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가령 무기를 더 사준다든가 국방비 분담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게 협상 전략이 아니길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랬잖아요. 정말 한미 FTA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면밀하게 조사하자.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 국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회하고 정부가 같이 한미 FTA뿐만 아니라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어떤 FTA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계기로 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트럼프 FTA 폐기 발언 관련 보도가 나오면, 이게, 뭐랄까, 트럼프가 전형적으로 구사하는 블러핑 전략 혹은 뭐 이렇게 일단 세게 때리고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미 양국 모두에서, 예,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 사안은. 가끔 배울 것도 있는데, 블러핑이 전혀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때린다 그래도 하고. 흔들리면 나라가 없어지니까요, 거기는. 예, 예. 근데 우리도 그런 거는 있어야 돼요. 우리 전략이 뚜렷하게 있으면 미국이 흔들어도.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샤우팅을 했고, 이제 저 문으로 들어가려면 사람들 뚫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 한가운데 들어야 되더라고. 뚫고 가야 되는데 뒤에서 또 막 뭐라 하는 거야. 또 열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또 이제 한 번 더 안개를 찍힌 것 같네요. 보수 정당이면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야지. 보수가 왜 죽었어? 당신 때문이야. 뭐 이런 멘트를 하셨고. 그렇죠. 저건 완전히 그 안보 지킴이 보수가 아니라 안보팔이 보수였다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대해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잠깐 끝에 들려드렸지만 정진석 의원이 하태경 네가 무슨 보수를 말하냐. 예. 그 뒤에 더 심한 멘트들도 있어요. 예. 저희가 정확하게 안 들려서 거기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내용은 죽여버릴 거야. 하태경 의원에 대고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잡혔어요. 예. 끝나고 나서 왔던가요? 죽여버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국민들은 이제 이렇게 싸우는 게 당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당에 있을 때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안 됐습니다. 보도가 안 됐지. 왜냐하면 이제 내부 의총할 때 우리끼리 의총할 때 이제 정진석 대표는 그때 이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도 공격수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친박. 친박 이제 돌격대 몇 분들이 있었죠. 이제 그분들 누구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 뭐 이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물려요. 그리고 조원진 이런 사람들. 근데 저는 이제 목청이 하이피치죠, 게다가. 굉장히 하이피치죠. 목청이 약해가지고 한마디도 잘 안 들려가지고. 연습을 하셨구나. 거기서는 마이크를 못 쓰기 때문에 연습을 한 건 아니고 그러던 차에 어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세게 이야기했는데도 크게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런다면은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발성 전화를 하면서 전문가 도움을 받았겠죠? 그 전문가를 좀 소개받아 보시죠. 안철수 대표한테 물어봐야겠군요. 근데 안철수 대표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던데. 어쨌든
본인 입으로, 예. 왜 그렇게 개성을 지렸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화가 많이 났죠. 어쨌든, 국회 보이콧 출발 MBC 문제지만, 네. 핵실험이 났잖아요. 네. 뭐 수소탄이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접고 국회 들어와야죠. 더군다나 보수니까. 보수 정당이, 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정당이, 딱 보니까 저거는 내가 가짜 보수, 저 한국당은 가짜 보수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판단하셨고. 이걸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네.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또 한 100명 정도가 우르르 둘러싸고. 아니, 갔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저게 장면이 일부가 안 나왔는데, 네. 올라가면서 한번 샤우팅을 했고. 샤우팅을 했고. 하여튼, 한 사람만 얘기해 주세요. 친박 돌격 때, L씨, K씨 이런 분들. LCK. 예, 네. 최경환 의원요? PC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공격들이 예를 들면 있었고. 인신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인신공격은. 너 헤어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그건 아니고, 네. 보수면 약간 선수도 존중하고, 나이도 존중하고 하는데. 그냥 의견을 중요시 여기죠, 보통은. 막 욕설을 한다든지. 네. 예. 욕설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욕설의 수준이라는 게 어떤 수준이 정말 육두문자입니까? 반말이죠. 반말이고, 아주 쌍욕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누가 듣더라도. 까불지 마, 뭐 이런 수준의. 그렇죠. 예의가 네. 없는. 네, 예의가 까불지 없는. 마. 네.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 어제도 안에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고 했으니까요. 그 안에서 그런 이제 충돌이. 네. 다반사였다. 있었고, 그 결과로 이제 박근혜 탄핵뿐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내부에 사실상 한당이라고 보기 힘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으로 분리돼 나왔다는 겁니다. 안보 위기에 국회 보이콧을 하는 건 보수를 2번 중에 일이다. 이렇게 의원님이 하시고 정지성 의원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안보를 얘기하냐. 뭐 이렇게 공방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옆에서는 배신자 꺼져라 쓰레기.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아이, 그만 좀 해야죠. 적어도 보수 정당이면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대한민국 보수가 죽었다고 하는지 좀 그렇게 반성 좀 하라고. 당신들 보수 정당 2번 죽이는 거야. 야, 학생들 너 일로 와봐. 야, 저기요. 네가 어떻게 네 입으로 보수를 입에 올려, 이 자식아. 네. 방금 보성과 개성을 지른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핫해 나왔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홀에서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관련해가지고 이제 보이콧하면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고성을 지르셨어요. 예. 고성보다는 개성이 가까웠어요. 제가 좀 목청이 약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불후의 명곡 나오라고 섭외를 받아가지고 목청을 좀 뚫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정청래. 한마디만 하면 본회의장 전체가 쩌렁쩌렁. 그리고 뭐 방송에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이미 방송을 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랄하네. 까지 다양한 욕을 드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을 하고 나서도 욕설을 잘 드시지만 하지만 저희 방송 문자로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욕설을 동료 의원들에게. 정치에서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싸울 때 코피 먼저 나오면 지는 거잖아요. 싸울 때 욕 먼저 나오면 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면서 코피 먼저 나오면 지는 건데 욕이 먼저 나오면 나오는 쪽이 지는 거예요? 그래요? 진 거죠. 저런 쌍욕이 먼저 나오면 우리 온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는 들어가면서 쾌재에 미소를 지으면서 성공했다. 이겼다. 네, 도발에 성공했다. 네. 가짜 보수라는 걸 제가 폭로했다. 욕성애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옵니다. 욕 패티시 아니냐 이런. 예. 이게 온라인으로 부족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워낙 많이 먹으면 이게 이제
이 국민의 사실 그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소설이 태백산맥인데 그 안에 보면 욕 정말 찰지잖아요. 예. 욕도 잘하면은 정들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잖아요. 그것도 재능입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나오는 욕은 좀 정떨어지게 하는 면이 있는